Energy is fire. Conversation is right. If you stay tonight, baby, I might let you say all of me. Want you here, need your mind. 노랑을 골라주신 1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이 미래에 만나게 될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정이라는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게 될 수 있고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드 그림을 보면 초콜릿 딸기가 보여지고 또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행도 갔는지 여행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천천히 열정을 통해서 추억을 쌓게 될 것이고 또 한 번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서로는 서로에게 성적인 에너지를 자극한다 라고 하거든요. 정신적인 교류와 마음이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대화, 성적인 케미까지 너무 잘 맞다 보니까 몸과 마음 모두 잘 통하는, 맞는 관계이겠다.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는 관계이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처음 만났었을 때 여러분들 모습과 상대방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사랑보다는 나인 상태이다라고 하거든요. 연애 열정도 없고 연애 세포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 그러니까 새로운 사랑과 소통과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소중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은 펜타클입니다. 펜타클은 물질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 꿈, 목표, 커리어가 중요한 상태일 것이고 먹고 사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겠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났어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이런 것을 떠나서 관계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상대가 먼저 다가와도 큰 리액션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관심조차 좀 없는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때 상대방의 모습은요. 교황이 등장했어요. 그 상황에 알맞게 행동하고 있고 또 흐름을 잘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선을 지키는 모습들을 비추어 줄 것이고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할지언정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점잖고 사람들을 챙겨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런 상대방이 여러분들께 따로 어떤 시그널을 보내기보다는 부담스럽지 않게 해줄 것 같거든요. 편안하게 대해줄 것이고 여러분들의 말을 짧게 툭 내뱉더라도 센스 있게 말을 걸어주면서 화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로만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긴장을 좀 내려놓게 되는 대화 화법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말 친절하다. 내가 좀 편하게 이 상황에 있을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 같아.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분위기도요, 서로가 첫눈에 반하거나 첫 만남부터 가까워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갈 수 있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만 유지될 것 같고요. 깊게 알아가거나 완전히 친해지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만남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가까워지면서 감정이 싹트게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카드 그림을 보아도 긍정도 부정도 아닌 소드 2번이 등장했습니다. 겉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흐름인데 내면에서는 이 연애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과 의심이 존재해요. 칼 어느 것도 잡지 못했으며 갈등 고민을 느끼고 있는 그림이 보여집니다.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 누군가의 감정을 헤아리지도 못하며 나의 마음조차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 그 자체에 좀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 것일 수도 있고 걱정부터 앞서는 것일 수도 있고 조금 방어적으로 나도 모르게 대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좀 능숙하고 개방적인 상태이고 거리낌이 없었다면 이러한 모습이 안 나왔겠죠. 하지만 조금은 내가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첫 만남부터 확실하게 좀 가까워지지는 못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은 좀 믿음이 없고요.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시작이나 발전은 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나는 장소 한번 보겠습니다. 정원 카드가 등장을 했죠. 정원은 문화적인 분위기, 사회, 2명 이상 사람이 모이는 곳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공개하는 곳, 표현하고 보여주는 곳에 가게 될 것이고요. 그 장소는 모임, 회사, 결혼식 등등 격식을 차리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화합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뜻하는 카드에선 관 카드가 등장했어요. 관은 죽음을 뜻하고 죽음은 곧 부활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결이자 전환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 변화가 작은 변화이던 큰 변화이던 여러분들은 이 모임에서 변화가 확실히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상황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에도 그 변화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도 생각이 든다라든지 이 사람과 헤어진 후에도 연락이 온다라든지 또 이 사람이라면 내가 좀 연애를 해볼 수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상대를 보면서 연애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 있고 또 번호를 주고 받음으로써 연결점이 분명히 생길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불타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천천히 서서히 다가오고 저 사람이랑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천천히 상황을 살펴보며 상대와 가까워지기 위한 행동을 아주 조금씩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된다. 그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면요. 밤이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없고 명확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달이라는 직관으로는 상대방을 느낄 수 있죠. 나를 보는 상대방의 눈빛, 다른 사람을 보는 눈빛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의 옆자리에 자주 앉는다라든지 말을 거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가 아닌 감정과 직관을 따르는 무의식 연결이 생기다 보니까 로맨틱한 생각을 자주 할 수 있고 나의 직감이 이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열정과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럼 상대방 힌트 한번 살펴볼까요? 또 교황 카드 등장했습니다. 여사제도 등장을 했죠. 교황과 여사제는 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고요. 직관, 마음을 통한, 정신을 통한 활동과 행동을 합니다. 입은 꾹 다문 채, 눈은 앞을 응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한 위치에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면서 도움을 주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러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게 상대방이래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굉장히 진중하고 신중한 사람일 것입니다. 변화보다는 현재의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안전한 선택을 하고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나에게 의미가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고 말죠. 사회에서나 주변 지인들이 볼 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연애로 본다면 능숙하고 잘하는 타입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서툴지만 정신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잘 표현할 것이고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찾을 것입니다. 특히나 보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해해주고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야한 옷을 입는다? 그럼 싫어하겠죠.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너무 튀거나 성격 자체에도 어떤 상황 흐름을 읽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대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굉장히 높이 살 것이고 이렇게 차분함 속에 가려진 상대방의 이중적인 모습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한결같나? 왜 저렇게 조심스럽지? 소심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보여주지 않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자꾸만 자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캐내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은 더 다가설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언제 만나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하반기에서는요, 또 펜타클 카드가 이렇게 2장이나 등장을 했거든요. 펜타클은 물질, 금전에 관련된 거,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성취 등등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는 거, 그런 것들에 연관되어 있는 카드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것을 돌보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려면 밖에 나가야 되고 바깥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것만 집중하면서 같은 패턴으로 생활을 한다? 그러면 만나기 힘들죠. 그래서 이번 하반기 동안은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겠다. 할 것이 있고 반드시 성장해야 될 명분이 있겠다라는 점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거기서 좋은 소식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연인이 보여지지 않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때에 치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하려고 모임에 간 것도 아니고 연애의 목적이 아닌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때 시기로는 3월쯤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그것은 감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어떤 목표가 있고 그것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게 3월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의 지인과 함께 간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확실히 펜타클이 또 나왔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것,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내가 잘하고 싶은 그곳에서 연결이 생기면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은 높은 직급인 것 같아요. 교황도 그렇고 여사제도 그렇고 소드 왕도 그렇고 사회에서 경험이 많고요. 알려줄 수 있는 것들,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나를 리드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은 변화가 생기고 또 교류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야기가 생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6월쯤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큰 사람이 되어 있고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초점으로 하루가 돌아갈 수도 있고 그 사람 생각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번 하반기 연애는 없고요. 내년 상반기 3월부터 나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다른 사람을 접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나의 마음에 어느새 들어오면서 로맨틱한 생각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가는 시간은 1달 이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애 조언 살펴볼게요. 때때로 가장 좋은 결정은 결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연애에 대한 마음이 부정적인 편이거나 고민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우연히 찾아오는 사랑에 기대해 보세요. 나를 더 편안하게 여유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럼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파랑을 골라주신 2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내가 곧 만나게 될 사람, 그것에 대한 연애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요, 내가 정한 시간과 다르게 사랑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언가가 일어났으면 솔직히 하반기 안에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부분과 다른 시간에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바라는 것이 오지 않아서 실망하거나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적절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이고요. 만약 하반기에 사랑을 기다린다면 그 시간과 다를 수 있고 때가 되면 알아서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 계획하지 말고 저절로 일어나길 기다려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었을 때 어떤 모습이고 어떤 감정인지 분위기 등등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를 만난 모습은 펜타클의 원소이며 그 펜타클 원소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이고 변화가 적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만나기 위해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매달리지 않고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행동하고 다가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대방은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이기보다는 과거의 인연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사람에게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도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연락 오는 시점은 많이 기다려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과거 인연으로 보여지고 서로가 조금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면서 막 노력하거나 애쓰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면 어떤 잘못부터 고치고 어떻게 더 잘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또한 상대에게 더 큰 확신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줄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짝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역시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요.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고 상황이나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져요. 표현하는 방식도 그 상황에 맞게 오바스럽지 않게 보여주니 고정적인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경계선인데 여기 안에서만 내가 행동하고 보여줄게. 너가 넘어오고 싶으면 확실하게 행동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조심스러운 상태고 굉장히 신중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상대방 마음 살펴볼게요. 상대방은요, 여러분의 멘토이거나 기존에 알고 있는 관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모임에서 자주 보거나 같은 패턴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어떤 추억을 공유하고 있고 간직하고 있으며 아직도 그때 그 느낌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분 다요. 그러나 상대가 바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그림을 보면 화살에 맞아서 상처가 났음에도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상처가 있음에도 다가올 상대방이지만 아직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연락하는 게 맞나? 다시 내가 만나면 이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잘 만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자신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 난 후에 움직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상처가 조금 다 아물고 자신의 어떤 행동이 결정되면 그때 연락하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상태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관계에 상처가 있는 이유는 서로가 자신만의 생각이 맞다라는 그런 주장이 강했을 것이고요. 갈등이 생겼음에도 이걸 완벽하게 풀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이 뚜렷하고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았음에 서로의 속마음을 읽어볼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겠죠.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흘러갔지? 이렇게 말하지 말걸. 이렇게 행동하지 말걸. 등등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아쉬움과 상처로 남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도 무작정 다가오거나 행동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치만 앞으로 상대가 연락을 함으로써 다시 마음을 공유할 것이고요. 내가 바라는 때는 비록 아니지만 천천히 다가오지 않을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사람은 과거로부터 아는 사이지만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잘 될 뻔하다가 관계가 끊겨졌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멀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은 이번분들과 이야기하길 원하며 그것에 이번분들이 충분히 표현해주면 발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상대는 이미 멀어진 관계를 아직도 아쉬워하고 있고요. 자신도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엿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호기심이 있고 좀 염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까지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상처가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심판카드도 등장을 했죠. 과거의 그 상황이 다시 반복된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이제 판결이 내려진다라고 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다시금 재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과거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 생긴 상처들. 그 사람과 너무 잘 되고 싶어서 나름 노력도 했는데 그것을 서로가 알아주지 못함에 생긴 상처들. 그런 것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과거 인연과 기회가 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연락이 올까요? 지금은 상대가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펜타클 왕은요, 왕이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는 왕이 아니고요. 내 이익을 생각하는 왕이기 때문에 더더욱 화합이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자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먼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생각은 나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내가 연락을 하지는 않는다. 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2달째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경계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알고 싶은 마음은 강하지만 자존심이 강하세요. 어쨌든 이 두 카드 모두 먼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을 섣부르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인스타나 카톡을 하신다면 그런 것들 다 확인하고 있고요. 연락을 할까 말까 주저하고 망설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3달째,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달 후쯤에 연락이 올 것인데요. 그때는 완벽하게 두 분이 화합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때 과거에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반가운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잘 지냈어? 뭐하고 지냈어?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대화를 많이 할 것이고 좀 친해질 수 있도록 서로가 행동을 하다 보니 분위기도 매우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을 땐 좀 기쁘게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언제 나에게 확신을 줄지 그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상상, 내가 바라는 이상을 쫓기보다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에 더 집중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래 만났던 인연이던 썸을 탔던 부분이던 조금 사길동 말동 했었던 관계라면 이번에 기회가 반드시 생기겠다. 그리고 3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이 반가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애에 대한 조언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고 무언가를 하고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중재해야 돼요. 컨트롤해야 돼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셔도 좋고요. 취미 활동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좀 괜찮은 상태인지 컨디션을 확인해 보아도 좋아요. 이렇게 명상을 하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시면서 차분함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유가 있다 보면 더 많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도 내가 좀 초조해지거나 조급해지거나 이 사람에게 내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나의 중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중요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니 관계가 당연히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나를 더 중요하게 대해서 나아간다면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더 존중해 주시면서 다가올 것이고요. 관계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를 좀 돌아보아라. 나를 돌보아주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선물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아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 만나게 될 연애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파크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스파크가 튀기듯 열정이 생깁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팍 튀기듯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 당연히 새롭고 설레이는 만남일 것이고요. 잊고 살았던 연애의 감정을 깨워줄 수 있는 만남이 되겠다. 그리고 깊게 알아가는 그러한 단계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빠르게 타오르는 폭죽은 빠른 움직임 속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폭죽이 터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보는 것 자체로도 사람들의 기분을 들뜨게 만듭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폭죽이 터지고 있는 곳은 야외예요. 그래서 야외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주로 휴일, 결혼식, 파티, 모임 등등 즐거운 시간에 만날 것이고요. 두 사람은 보자마자 조금 마음에 든다. 호기심, 호감을 크게 가져볼 수 있어요. 다만 폭죽은요. 빠르게 타오르고 꺼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나치기 전에 사랑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조용했던 시간 속에서 뉴페이스가 다가오면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시작의 발을 딛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러면 서로가 딱 처음에 만났었을 때 모습, 분위기, 속마음 등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에이스 카드가 두 사람 마음속에서 나타났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스파크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완드 에이스가 등장했습니다. 완드 에이스는 새 행동력, 열정, 의지를 뜻해요. 상대의 매력을 느끼면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마음에 들어로 끝이 아니라 그 생각과 동시에 행동하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대방에게 반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과 호기심이 커지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타워 카드가 같이 등장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애를 쉬었거나 쉽게 연애에 행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멀리서 나와 상관없다는 듯 연애를 생각했거나 그리운 사람이 있어서 행동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별로 안 하고 싶어서 무관심해서 안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 행동을 안 한 것일 수도 있겠죠. 이 타워라는 건 경계선을 설정하고 외부와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휴식과 나만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요. 사랑보단 일과 취미, 나에게만 쓰는 시간이 더 소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 싱글이어서 나올 수 있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혼자 고립된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 마음 볼게요. 컵 에이스가 등장을 했죠. 컵 에이스는 새 감정과 느낌, 정서를 뜻해요. 3번 분들을 보자마자 행복하고 설레이는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좋아 라는 생각과 동시에 앞으로 내가 좀 어떻게 행동해 볼까 라는 것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행동으로 보여줬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굉장히 수줍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고요.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겉으로 다 티가 날 수 있어요. 온몸으로 좋아함을 티내고 있는데 눈은 못 마주쳐하고 행동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티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좀 먼저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대가 분명 나를 좋아하는데 부끄러워 행동을 하지 못하니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다가가 조금 리드해 줄 수 있겠다. 나도 너에게
마음이 있어, 호감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상대가 행동할 수 있게끔 도와줬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의 그 속마음을 보니까 편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얼굴을 맞이하지 않고도 세심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단이죠.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의도적으로 보내지는 게 편지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이 카드가 나왔다면 상대에게 분명한 사랑의 시그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카톡, 문자, 전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더욱 다음에 만났을 때 확실하게 행동해 줄 수 있겠죠. 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첫 만남이 있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카톡을 보내거나 나를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막 쏟아지거나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서 손을 내미니 여러분들 또한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응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관계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 길이라는 부분들이 자세히 보여지시죠. 여기서도 이제 계산책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애완견을 산책시켜주고 있었는데 어떤 상대방과 만나면서 번호를 따인다라든지 그러면서 연락으로 이제 관계를 알아갈 수 있고요. 나만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렇게 갈림길이 생기면서 어떤 변화,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생기면서 사랑을 위한 길로 내가 방향을 전환했다라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이직을 했는데 내가 경로를 바꿨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상대방 성향 볼게요. 상대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단단한 뿌리가 내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요. 이미 미래를 위해 계획과 목표가 설정되었고 그것을 위해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려하기 때문에 쉽게 길을 잃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일에만 빠져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가정적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충인 법이 없어요. 여기서도 가족 카드가 등장을 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있고 거기서 온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매 순간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 하나하나 신경 써서 하거나 세심한 배려를 통해 행복한 상태를 유지시킬 줄 알아요.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노는 사람처럼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니 우유부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정해진 틀 외에는 좀 미숙할 수 있고 당황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쑥스러워하는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형상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 언제 만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도 연애 시기가 늦어요.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댓글들로 이제 너무 늦어요. 언제 기다려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카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잊어야 될 감정이 있어요. 트러블이 있다라든지 안 좋은 상황에 좀 처해졌다라든지 관계로 본다면 거리가 멀어진 상대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상황적으로 좋지 않은 거겠죠? 소드 6번이 들어섰기 때문에 내가 조금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성장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보면서 다른 가능성을 보면서 더 나아가야 되는 힘겹지만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매듭을 짓고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준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에서 지금 좀 혼자 계시는 분들 고립되어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더 머물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솔직히 보여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강렬하게 오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서는 없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더 가질 것이고 스스로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보여요. 연애를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활동을 해도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카드 그림을 보면 그러지가 않고
내가 혼자 있는 그림이 많고요. 휴식하고 싶다. 나는 유튜브를 보는 게 더 재밌어. 나는 낮잠 자는 시간이 더 소중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비 오는데 왜 밖에 나가? 집에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인간관계 스트레스? 주변 사람이나 이 사랑에게 믿었던 사랑, 잘 되고 싶었으면 했던 그런 사랑에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서 스스로 혼자를 선택해버린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극복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겠다. 어지럽혀진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라든지 또 일적으로 잘 풀리지 않아서 혹은 일에 내가 열중하느라 연애는 뒷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러한 시간들이 꽤 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제 연애를 시작하냐? 내년 5월, 6월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즐거운 분위기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갔다가 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이 있다라든지 그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감정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렇게 좀 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가 적극적으로 와준대요. 여기선 수줍다라고 나왔지만 엄청 용기를 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원래 적극적이어서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라는 느낌 말고요. 아, 이 사람 숙맥이고 정말 좀 소심할 땐 소심한데 지금 나에게 다가왔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용기를 낸 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 3번 분들 조언 카드 볼게요. 이 카드는 카드 그림을 봐야 되는데요. 이 나무가 자신이 처해진 환경을 이겨내고 다른 나무들보다 더 높게 자랐습니다. 이처럼 발전은 나의 안전지대를 떠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편함을 주는 것을 피하지 마시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것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을 가져다 주고요. 여러분들은 상상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을 잊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겠죠. 이러한 의미로 카드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3번 분들 아직 좀 기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그만큼 확실한 사랑 다가오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핑크를 골라주신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앞으로 여러분들께 나타날 연애운 한번 살펴볼게요. 철조망 카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만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의 공간이고 넘어오지 마 라고 말하며 선을 긋죠. 근데 여기 그림에서는 출입문이 없는 장벽 같은 벽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경계선으로 쳐져 있고요. 과도한 방어와 조심스러움이 보여집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이죠. 이처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이성이든 지금 주변에 있는 이성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대를 쉽게 허락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을 보아도 좀 막힌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오래 함께하기 위해 신중해진 모습이고요. 무작정 벽을 치고 거부하기보다는 어색하고 긴장되고 부담감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아도 정말 어여쁜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 나와 있는데 뒤에는 칼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허튼 짓 하면 찌른다?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 사랑을 떠나서 사람 자체에 맺고 끄짐이 확실하시고요. 넓은 인맥을 갖기보단 소수더라도 믿음 가는 사람만 옆에 둘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재고 따지는 성향인데다가 특히나 이성에게는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철벽을 치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도 내면에는 사랑이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있거든요. 하트 카드가 등장했죠. 나도 사랑하고 싶어. 나도 미친 듯이 온 열정 당해서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에 매우 신중하고 속마음을 다 보여주진 않지만 가볍지 않은 여러분이만큼 진실한 감정을 분명히 상대에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얼만큼 허락하느냐에 따라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허락한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상대방 마음 한번 살펴볼게요. 상대방 마음에서는 높게 떠있는 이 별을 보면서 희망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잘 되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고요. 높게 떠있는 만큼 나랑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친해지기 어렵겠지? 잘 되긴 어렵겠지? 다가가면 거절하겠지? 등등 희망하면서도 너무 높게 떠있는 이 별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나에게 호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기에 쉽게 다가오지 못하거나 멀리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고요. 뉴페이스예요. 여러분과 성향이 굉장히 비슷해서 아무나 쉽게 좋아하지 않고요. 옆에 두지도 않아요. 자존심도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쉽게 낮추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제 벽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거든요. 저 사람은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가 보다. 저 사람은 이런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표정으로 다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도 그런 것을 느꼈고요. 또 여러분들께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친해지기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확신이 들지 않다 보니까 섣부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계는 두 사람은 서로를 잘 모르지만 이런 사람일 것 같다 짐작 정도만 한 상태예요. 몇 마디를 주고 나눴을 가능성은 큰데 친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짧은 대화여도 나랑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딱 생각나시는 분들이 없다면 앞으로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대화 속에서 이 사람 마음에 든다라는 느낌 정도는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나의 말을 재치 있게 받아치거나 할 말 없게 만드는 말도 유연하게 질문으로 되받아치거나 또 서로가 좀 잘 맞는 부분들이 있거나 등등 상황이든 성향이든 마음이든 좀 서로가 비슷한 상태일 것 같거든요. 그럼 상대방 힌트 볼게요. 딱 봤을 때 그 사람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차별된 분위기와 말투, 외모, 제스처 이런 것들이 좀 신비스러워 보일 것이고요. 알아가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타인을 보는 눈이 좀 남달라요. 경험으로 인해 직관력이 강하고요. 상대의 장점과 단점을 보려 하지 않아도 잘 보고 상황에 따른 눈치도 매섭게 빠릅니다. 이러한 판단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모든 부분이 섬세하거나 성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과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쉽게 짐작할 수 없는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은요. 어렸을 때부터 안 되는 부분,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끈기와 노력이 강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자기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감정을 절제하는 거, 몸 관리라든지 보여지는 이미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고요. 절제하는 것도 잘 하시기 때문에 타인 또한 잘 다룰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 사람 지금 이러한 마음이겠구나.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이러면서 공감하고 타협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조금씩 허락한 순간부터 긍정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 만큼 미래를 단단하게 약속하게 될 것이고 어정쩡했던 관계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서로가 생각했던 조건이 잘 맞기 때문에 더더욱 나와 잘 맞는 인연이라 생각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 만나게 될까 살펴보겠습니다. 4번 분들, 하반기 연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기가 늦어요. 저도 시기가 좀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카드가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좀 보이는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머뭇거리는 행동, 주저하는 행동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외부 활동을 많이 해야만 새로운 사람도 알 수 있고, 또 꼭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많은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한 행동은 없고요.
일적으로 행동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계획하신 게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계획대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는 상태이겠다라는 점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쁘겠죠. 지금 뭐 연애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은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건 안 보여요. 나도 언젠가 연애를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하반기에서는 어떤 연애에 진행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남성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만큼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올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께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1월, 2월에 알게 될 사람인데 아무래도 관계가 처음부터 막 친해지고 한눈에 반하고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기보단 경계선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1월, 2월에 알게 될 사람이지만 관계가 어정쩡하고 분명 어떤 시그널, 신호는 있는데 서로가 섣부르게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진행이 없어요. 마음으로는 끌리고 자꾸만 눈길이 그 사람한테 가는데 총 4개월 동안 뭔가 진전이 없어요. 강력한 이끌림은 있거든요. 아, 저 사람 너무 매력있어. 친해지고 싶어.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가는 시작은 1월, 2월이고요. 조금 이제 불이 타오르고 내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시기는 5월, 6월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열정적인 완드 에이스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상대방의 모습에서도 완드 왕이 나왔습니다. 완드 왕은 행동의 왕, 열정의 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다 제쳐버리고 무조건 갖고야 만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어떤 신호를 받았나 봐요. 그때부터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감정을 내비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짝사랑일 수도 있어요. 썸도 아닌데 좋아하는 감정은 있다? 그 짝사랑이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분명히 관심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짝사랑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는 각을 좀 재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상반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알게 되는 기간은 1월, 2월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옆자리를 얼마큼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발전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연애 조언 드려볼게요. 지금은 억지로 마음을 열려고 하거나 자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간단한 행동으로 여러분을 좀 안정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식물에 물을 주고 차를 타 마시는 거 등등 나의 일상을 좀 돌아보면서 특별한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한 일상을 갖추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새 차분해질 것이고 그 틈을 타 사랑이 몰래 여러분 옆에 다가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해 하지 마시고 여기 카드 그림 보면 칼 숨겨놨잖아요. 이게 날이 서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민함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 너무 경직돼 있다. 눈빛이 미소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인중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미소가 좀 차가워 보일 수 있어요. 미소를 지어도 그게 억지로 미소를 짓는 듯한 그러니까 인중을 좀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윗입술을 많이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미소도 따뜻하게 지을 수 있고요. 환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뭔가를 억지로 하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좀 집중되어 있는 거, 일상을 정리해 보는 거, 책상 닦고 먼지 털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편안하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이 경계선 너무 강하게 설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